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아규먼트 전달.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규먼트들 앞에,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하는 경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1을 y에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고 아규먼트를 주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은 순서대로 키워드는 키 밸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포지셔널처럼 순서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x에 무슨 값이 가는 거고, y에 무슨 값이 가는 건지 파라미터 이름이 딱 있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이 있기 때문에, x, y 이 순서로 꼭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포지셔널과 키워드 방식을 섞어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 종종 있어요. 포지셔널과 키워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포지셔널이 먼저예요.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는 나중이에요. 나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키워드를 포지셔널보다 먼저 쓸 수는 없어요. 키워드를 포지셔널보다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작성을 했으면 뒤쪽에 있는 모든 아규먼트는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주셔야 돼요. 아, 그런 얘기예요. 네. 키워드 아규먼트가 포지셔널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에러가 나오는 정상적인 경우와 에러가 나오는 경우들을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예요. 그냥 값 두 개를 주면 x는 y는 하고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자, 테스트. 우선 키워드, 요거부터 할게요. 키워드. 포지셔널은 위에서 여기서 했으니까. 포지셔널은 여기서 했으니까. 키워드 방식으로 할 때에는, 자, 원래 그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는 x가 먼저고 y가 나중이에요. 그쵸? 그런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쓸 때에는. 자,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죠. x가 123이고 y가 1이다라고 되죠. 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는 파라미터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1이 x고 2가 y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알려줬잖아요. y는 1이고 x는 123이다.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얘는 y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x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섞여 있을 때는 포지셔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나중에 써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앞에는 키워드가 없죠. 뒤쪽에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먼저 나왔고 키워드 아규먼트가 나중에 나왔어요. 일은 포지셔널 아규먼트예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X에 저장되는 거. 그리고 뒤쪽은 우리가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버렸죠. Y에, 딴 데 넣지 말고 Y에 넣어라.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포지, 포지셔널 아규먼트 먼저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나중에 요렇게 작성한 거죠. 요거는 에러가 없어요. 요거는 정상. 정상.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포지셔널을 먼저 써라. 키워드는 나중에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에러가 나는 경우는 언제냐? 이런 거예요. x는 하고 값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에러가 난다는 뜻이에요. 신텍스 에러. 문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문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100% 고쳐야만 돼요. 문법에 맞게끔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에러,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자,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없이 전달하는 아규먼트 순서대로만 가야 되는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follows는 뒤에 있다 뒤따라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잘못이다라는 얘기예요. 포지셔널이 키워드보다 뒤에 나오는 거는 신텍스 에러다 라는 얘기예요. 얘,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잖아요. 얘는 X에 들어가고, 그럼 파라미터가 그 다음에는 Y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순서대로 Y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키워드를 먼저 썼고, 포지셔널을 나중에 쓰면, 지금처럼, 얘는 키워드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을 나중에 쓰면, 어,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이거는 문법 오류다. 문법 오류다.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보면 되잖아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도 호출해보고 이렇게도 호출해보고 이렇게도 호출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신텍스 에러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코드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요렇게 써도 되는구나. 요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썼더니,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그럼 쓰지 말아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런 그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맞다. 키워드는 뒤쪽에 있어야지. 키워드는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뒤에만 있어야 되는 거였지. 요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맞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고쳐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X를 주게 되면 방법은, 방, 어, 뒤쪽도 일단 시작을, 그죠? 음. 일단 아규먼트의 시작을 키워드 아규먼트로 시작을 했으면은요, 뭐 뒤쪽에 따라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음. 앞에가 포지셔널로 시작을 했으면 뒤쪽은 또 다른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키워드 아규먼트가 딱 나오기 시작했으면 그 뒤쪽으로는 전부 다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지셔널이 중간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아셨죠? 네, 요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경우, 에러가 나지 않는 경우,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법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뭐 조건문이나 그 반복문을 만들 때처럼 어떤 로직을 막 생각해가지고 로직을 막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은 아니죠. 그냥 아 이게 문법에 맞다, 이게 문법에 틀리다, 뭐 이런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 코드 자체는 뭐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 목차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가변길이 인수, 가변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바뀔 수 있다. 뭐가 바뀔 수 있다? 길이가 바뀔 수 있다. 뭐의 길이? 아규먼트의 길이. variable length argument. 어,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변길이 인수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쓰시는 분들께서. 자, 일단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 전에 글로 얘네들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리 모든 개념, 함수에 대한 모든 개념은 프린트 함수 안에 다 있어요. 자, 프린트 함수는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죠. 여기에 아규먼트를 한 개만 줄 수도 있죠. 아규먼트를 두 개를 줄 수도 있죠.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아규먼트를 줄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쉼표로만 구분해서 계속해서 주면 되죠. 그러면 뭐 10개를 문자열을 10개를 주면 10개를 한 줄에다 출력해 주는 거고 문자열 100개를 주면 100개를 한 줄에다 출력해 주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는 기본값인 공백으로 구분해서 그죠? 심지어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쵸?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준 경우는 뭐만? 줄바꿈만. 그죠? 어. 얘는 줄바꿈만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문자열 한 개를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고, 얘는 문자열 두 개를 한 줄에다가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고. 그죠? 자, 아규먼트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맞아요? 어. 얘는 아규먼트 한 개. 아규먼트 그냥 줄여가지고 아그라고만 할게요. 아규먼트 한 개. 얘는, 죄송해요. 한 개가 아니라 빵개. 그죠? 하나도 없는 거죠. 얘가 아규먼트 한 개. 얘는 아규먼트 두 개. 이렇게 프린트 함수는요, 아규먼트의 개수가 변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어요. 아규먼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줄 때에도 한 개를 줘도 되고, 두 개를 줘도 되고, 세 개를 줘도 되고, 몇 개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아규먼트를 가변길이 인수라고 한다. 가변길이 인수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개념은 몰랐지만, 이런 함수를 사용해 왔었어요. 자, 프린트 함수의 설명을 좀 볼게요. 프린트 함수의 문서,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는요, 이렇게 데피니션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파라미터 선언이죠. 파라미터 선언 앞에, 파라미터 선언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별표.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파라미터들이었어요.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가변 길이 인수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아까 그 자리가 몇 개의 아규먼트가 와도 상관이 없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달한 모든 값들 있죠. 헬로우나 혹은 헬로우 안녕 이런 모든 값들은 무슨 변수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냐면 아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말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변길이 인수란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하든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는 얘기는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는 얘기는요. 아규먼트를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10개, 100개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작하는 프린트와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그러면 아규먼트를 안 줘도 동작할 수 있는 함수, 아규먼트를 한 개를 줘도 동작하는 함수,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줘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 함수를 선언할 때, 그러니까 def 할 때,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쓴 그런 파라미터가 있다. 걔는 가변길이 인수예요. 그 파라미터에는 값을 몇 개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어, 인수는 그 튜플로 취급을 합니다. 튜플로 취급하여. 그러니까 튜플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일단 그 인수들을 함수 내부에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도 정해져 있고,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함수 내부에서는 바꿀 수도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변 길이 인수는 인덱스를 가져요.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가져요. 튜플이니까. 그리고 튜플은 어떤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나 튜플라 하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게 뭐냐면 for in이에요. for in. 그죠? 어. 그래서 가변길이 인수는 for in 문법에서 for in 부문에서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주의하실 점들이에요. 주의하실 점들인데 함수를 선언할 때 별표를 붙일 수 있는 파라미터는 오직 한 개예요. 두 개 이상 붙일 수 없습니다. 가변 길이 인수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가변 길이 인수를 두 개 선언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뭐 def, 펑션, 가변 길이, 가변 길이 이런 식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별표가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네. 요건 이따가 예제를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사용 못해요. 오로지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요. 프린트할 때 문자열 이렇게 넣을 때 그 문자열의 파라미터 이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프린트할 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지. 여기다가 아그스 요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쓴 적은 없죠. 세퍼레이터나 엔드 요거는 우리가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아규먼트들 걔네들을 이렇게 준 적은 없었죠. 그죠? 항상 요렇게만 줬잖아요. 뭐 한 개가 있을 때는 한 개,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줬었지.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얘는 아그스입니다. 뭐 얘도 아그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한 적은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 그냥 아규먼트들만 써야 된다. 아규먼트들만 써야 되고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변길이 인수 뒤에서 어, 선언된, 선언된 파라미터들은, 뭐, 파라미터 한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음,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아까 프린트 함수 그 문서 보여드렸죠?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별표. 그러면 우리가 이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이나 아니면 이렇게 헬로우 안녕 이런 문자열이 한 개든 문자열이 두 개든 전부 다 무슨 파라미터가 가져가 버린다? 아그스 파라미터가 가져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요거 적어드릴까요? 요거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def 프린트, 아그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여기가 공백,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다음에 아마 엔드, 엔드는 백슬래시 n. 그 다음에 아마도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고, 파일이 none이었나? 기본값이? 잠시요. 그 다음에 플러시. 자, 기본값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그냥 대충만 쓸게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코드들이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볼까요? 플러시가 true인가? 아, false구나, false.
separator and file, 그다음에 flush, false.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여기는 none이 아니라 기본값이 false. 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파이썬에서 이 파이썬을 만드신 분이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def, print, 별표 args, separator, 디폴트 아규먼트, and 디폴트 아규먼트, file 디폴트 아규먼트, flush 디폴트 아규먼트, 콜론 하고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쭉 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불러서 사용한 것 뿐이고, 자, 어, 함수를 선언할 때 이름 앞에 요거는 색깔을 이렇게 좀 할게요. 네. 이름 앞에 별표가 있는 게 가변길이 인수. 즉, 얘가 가변길이 인수란 뜻이고요.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아규먼트는 누가 가져간다? 아그스가 가져가요, 아그스가. 그러니까, 헬로우도 아그스에 저장이 돼야 되고, 안녕도 아그스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이 저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는 뭐가 있죠? 리스트나 튜플 아니에요? 그죠?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있고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은 리스트 아니면 튜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튜플로 묶어서 아그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는 파이썬 언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아규먼트들을 주기만 하면 프린트 안에다가 아규먼트들을 쭉 나열만 하면 그 나열된 아규먼트들은 아그스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괄호로 묶여서 그러니까 튜플로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쪽의 코드들은 튜플을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코드로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들만 볼게요. 여기 주의할 점들을 보면 프린트 함수에서 별표가 있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보고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보면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밖에 선언할 수가 없고요. 뒤쪽에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고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아그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또 아그스를 또 써요? 헬로우 뭐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개수가 바뀌게끔 주려고 하는데 키워드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도 아그스, 여기도 아그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러면, 어, 튜플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튜플로 직접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써보면, 이게 보면, 아그스는, 아그스는 키워드 아규먼트로는 invalid,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확한, 뭐 그런 의미잖아요. 아그스는, 키워드 아규먼트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파라미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고, 가변 길이 인수 뒤에 선언된 파라미터들. 여기 세퍼레이터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file. 이런 것들. 우리가 세퍼레이터를 줄 때, 혹은 and를 줄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떻게 줬냐면, 는 하고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구분자를 주면서 키워드를 안 준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키워드 방식이 아닌 포지셔널 방식으로 주면 얘는 무슨 의미가 돼버릴까요? 세 개의 문자열을 누가 가져간다? 아그스가 가져가 버려요. 그렇겠죠? 모든 아규먼트를 누가 가져가니까 가변 길이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키워드를 명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 얘가 세퍼레이터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아그쓰고 어디서부터가 세퍼레이터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달되는 모든 아규먼트는 아그스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가변길이 인수 뒤에서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해되십니까? 엔드도 마찬가지. 엔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그 값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세퍼레이터나 엔드는 반드시 값을 이 파라미터 이름을 썼었어요. 하나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해야 될 문자열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세퍼레이터를 뭘로 주겠다. 엔드를 뭐 여기다가 엔드 줄 수 있었잖아요. 줄바꿈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그죠? 어. 여기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줘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 앞에 있는 모든 거는 아그스가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엔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썼던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가변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다. 가변길이 인수 뒤에 선언된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네. 되셨습니까? 이제 개념은 좀 아시겠죠, 이제. 개념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아까 요 부분 제가 가변길이 인수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펑션, 뭐, A, B, 패스. 이거 실행하면 그냥 바로 에러 나요. 그러니까
A가 가변길이 인수라는 뜻이죠. B도 가변길이 인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죠? 두 개를 가변길이 인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법 오류래요. 문법 오류. 이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가변길이 인수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다. 두 개를 선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 내용도 보시면 별표는 별표 아규먼트는 오직 한 번만, 오직 한 번만 나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자, 이게 문법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문법 오류가 아니고 가능한 코드다라고 생각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5개의 아규먼트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A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B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단 앞에 있는 게 가변길이 인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일단 누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냐면 앞에 있는 가변길이 인수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B한테 아규먼트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쵸? 가변길이 인수가 일단 하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아규먼트는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가변길이 파라미터한테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B는 하고서 여기다 값을 주는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별표가 붙어 있는 아규먼트는 키워드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어, 그러니까 여기에 전달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문법 오류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서 가변 길이 인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가변 길이 인수 뒤에서는 뭐 키워드로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가변 길이 인수를 가지고서 함수를 직접 만들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으면 좋겠고, 예.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요, 그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그런 함수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 자리에는 값을 여러 개를 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문서를 딱 봤더니 어떤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그 위치에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개수 제한이 없다. 전달해도 되고 여러 개를 전달해도 된다.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가변길이 인수라고 부른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아셨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30분이죠? 그래서 45분까지 쉬었다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그런 함수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에 시작할게요.